네, 잔매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서희 씨가 주제 준비하셨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상반기 취업 적성검사에 달려있다입니다. 상반기 채용시장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 구직자들의 관심은 모두 적성검사에 쏠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업마다 요구되는 인재상이 다르듯이 기업에서 제시하는 적성검사에 무사히 통과하려는 구직자들의 노력이 그야말로 끝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마다 각기 다른 적성검사,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 상반기 취업 적성검사에 달려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적성검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두 학생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네. 경험담을 좀 들어볼게요. 본 적 있으시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나 뭐 CJ 이랜드 이런 기업들의 적성검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현택 학생은 어때요? 네, 저도 일단 삼성 거는 봤었는데 아쉽게도 결과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비밀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저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 적성검사에 공을 들이고 있을지 궁금해요. 네. 뭐 수능 볼 때처럼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이런 건가요? 네, 수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스피드와 그리고 정확도를 위해서 꾸준한 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꾸준히 열심히 또 준비가 준비를 있어야 하고. 된다. 네, 현택 학생은요? 네, 제가 준비를 안 해보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했을지 궁금한데 현택 예. 학생은 준비를 안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네, 저는 보기 전에 네. 전 책을 사서 이제 보기 1시간 전에 한번 풀어보고 들어갔었습니다. 적성검사 관련해서. 예.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성의가 없었네요. 예, 네, 그렇죠. 옥지 그래요. 학생은요? 네, 저는 여기 계신 그 이시안 대표님의 특강도 듣고 네. 그리고 그 인적성 책도 사서 어. 몇 권씩 사서 풀어보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코너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항상 어폐가 있는 것 같은 게 분명히 기업들은 열린 채용을 하겠다, 스펙을 보지 않겠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적성검사라든지 힘든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적성검사 자체가 기업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시안 대표님? 안 보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열린 채용이라는 게 네. 모두 다 받아주마 이런 채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토익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과거의 원제죠. 과거의 원제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선별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적성 검사로 이제 자기가 좀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학점은 여태까지 한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할 것들을 보겠다는 게 적성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공채를 준비 중인 학생들은 지금이 적성검사 시즌이잖아요. 지금 시작됐죠. 어떤 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적성검사는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저 현택 학생처럼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처럼 학생들이 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가볍게 예, 운전면허는 그 시험장 가다가 막 버스 안에서 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잠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러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4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4월 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공부하셔도 예.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적성검사예요. 네. 근데 저희 잔매거진 유심히 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적성검사를 폐지했던 뭐 하나 같은 경우도 전해드렸었고 네네. 그런 소식을 어떤 기업은 폐지하고 어떤 기업은 강화하고 전략도 맞춤형으로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화 같은 경우만 폐지했고요. 네. 다른 데는 오히려 다 늘렸거든요. 강화돼서 사실은 하나만 좀 그런 거고 적성검사 자체는 굉장히 강화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채 그 특징이요.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네. 서류를 좀 덜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한마디로 뭐 무서류 전형까지도 자소서만 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라든가 학교 이름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적성 검사를 통해서 취준생들을 좀 가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 거죠. 네. 지금 학생들이 이전에 우리한테 말을 해줬지만 이 적성검사를 위해서 뭐 문제지를 풀어둔다거나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나 쓰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만큼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공채 시작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는 이제 매일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집을 많이 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몇 아무래도. 권이나 사봤어요, 지금까지? 한 5권, 최근에 5권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최근에만 5건. 네. 현택 학생은 물론 준비를 별로 안 하고 있나 보죠? 아까 그 1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 준비했다는 건 그렇죠. 없어요? 네. 저번에 경험을 발판 삼아서 이번에는 한 2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조금씩 하다가 그냥 일주일 전부터는 2시간 정도 풀고 있습니다. 비용은 문제집 한 권 비용 정도 드린 건가요? 아니죠. 5권 정도 저도 사서 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더크는. 그러니까 네. 1시간 정도 그냥 초치기 공부만 했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분위기가 어떤 스펙보다는 적성검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분위기이긴 해도 우리 학생들이 스펙을 또 포기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게요. 예. 그 열린 채용이다라고 해서 우리 기업은 뭐 학점을 안 보겠다. 라고 해도 학점을 쓰는 날은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구직자 입장에선 좀 불안한 거예요. 영어 점수 안 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 영어 점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높게 쓰고 싶은 게 사실이라 네. 지금은 이제 이걸 다 준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1,000명 정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네. 대기업 10곳을 조사했거든요.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스펙이 학점은 3.7 정도. 그다음에 평균이요? 토익 평균이요. 아. 그다음에 토익은 852점. 자격증 1.8개 정도를 가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예, 최근 대기업들이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가려는 경향이 나타난 게 이거고요. 네. 일단 지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합격한 사람들은 그 위에 상위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뽑아보니까 이게 워낙 많은 거예요. 이 그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게다가 98년부터 인터넷 접수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네. 찔러보는 학생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적인 부분에서 많이 가르는 게 아니냐. 보통 뭐 80대, 100대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런 의심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맞아요. 그렇군요. 경쟁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스펙을 쓰지 말라고 해도 사실 자소서에 저는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라고 쓸 내용을 뭐 저는 성실하게 다녀서 대학교 내내 4점대 학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스펙이 공개가 되는 그쵸,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예. 이렇게 또 스펙이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요즘 학생들은 대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대기업 입시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럼요. 예. 이게 80대 1, 100대 1은요. 공무원 시험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도 80대 1, 100대 1인 거거든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취업자 스펙이 높아지면서 바로 이런 대기업 입시 시장도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 500명 중 한 36.8%가 영어, 자격증, 면접, 또 자소서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을 받느라고 취업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한 달에 그 평균 쓰는 정도는 한 27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중에 또 83.2%가 실제로 사교육의 효과가 크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최근에는 뭐 취업 컨설팅에서 토탈 패키지로 뭐 이런 거 있죠. 인성 면접부터 토론 면접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좀 알려주마. 네.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저는 뭐 영어나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겠지만 그쵸.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컨설팅까지 이렇게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은 노력과 또 비용을 이 사교육에 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두 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또 투자를 해봤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요즘에 대기업들이 대부분 영어 말하기 시험을 기본 자격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말하기 자격증 단기 집중반에 이제 비용을 투자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적성 책, 인터넷 강의 그 부분에서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또 첨삭까지 예. 받게 되면은 뭐 그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거죠. 그럼 옥주 학생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와. 요 평균보다 조금 높게 쓰고 있군요. 네. 그래요. 현택 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크게 쓰는 건 일단 영어 학원비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남들보다 학원비.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게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이 직장인들의 경우에 그 정도의 비용을 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구직자의 경우, 돈을 못 버는 구직자의 경우 적지 않은 돈이 아무튼 이렇게 사교육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효과가 크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적성검사 얘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요즘에 경찰도 적성검사를 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저 지난 예. 토요일에 그 노량진에 있는 경찰학원에 가서 그 적성검사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실제로요? 예, 그것도 갑자기 왔어요. 예. 근데 사실은 경찰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1차나 뭐 그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면접 보면서 같이 보는 거고 실제로 점수에 지금 안 들어가요. 네. 면접 볼 때 참고 자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적성검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이게 그걸 왜 하느냐 보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경험치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경찰 1차 시험이 그걸로 바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성검사에서 어떤 능력이 좋은 애들이 한 2, 3년 있어 보니까 이게 괜찮다 싶으면 그 1차로 오게 되면 네. 1차에서 많은 학생들을 좀 쉽게 걸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까지도 적성검사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적성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같이 저는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충분히 달라지니까 이게 교육이 있겠죠. 네. 예, 특히 PSAT라고 해서요. 그 아까 경찰은 PMAT라고 폴리스맨 애프티튜드 테스트예요. 그다음에 PSAT는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예. 이게 공직적 혁성 지금 행정고시나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고 네. 우리 많이 하는 사트 있죠. 사트. 예,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Hcat 하면 현대 기아차 애프티튜드 테스트예요. 한마디로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게 이제 적격성 검사인데 예. 이게 그 생각보다 수험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 PSAT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비슷한 시험인데 약간 난이도는 있지만 그 예. 행정고시 1차거든요. 이 합격한 애들한테 야, 이 친구들아, 니네는 도대체 몇 개월이나 그 1차 시험을 공부해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우리가 행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3, 4년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2차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만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고시들도 이렇게 AT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좀 줄인다는 거고요. 예.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 나는 삼성 아니면 죽어도 안 가겠어라고 하면서 삼성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트에서 3번 정도 떨어지면 이 친구는 애프티튜드 자체가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삼진아웃제도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앞서 말씀하신 그런 시험들 중에는 어떤 네. 자신의 센스적인 부분을 테스트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을 치다가 예. 또 기가 막히게 잘 찍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분위기를 보니까 3번 같아 이런 친구도 있고 이거를 꼭 적어도 한 번 이상이라고 하면 한 번도 아닌 것을 빼면 되겠다라고 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되게 쉽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센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가령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무슨 문제요? 소금물 문제. 그게 소금물 뭐예요? 문제. 3%의 소금을 100g에 예. 물을 첨가했더니 1%가 되었어요. 예. 그럼 몇 g의 물을 첨가했을까요? 이런 문제거든요. 아, 저 몰라요. 그 중학생이라면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계산하면 나오겠죠, 뭐. 그렇죠. 네. 네. 서희 씨 정말 모른다는 저 표정을. 진짜 몰라요. 저 이런 수리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중학교 네. 2학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생각하면 좀 풀 수가 있거든요. 예. 유형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준비하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뭐 검사는 검사니까 기준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적성검사는 몇 점이나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시험마다 다 다르니까 예. 뭐 딱 몇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균이 있잖아요. 가령 30개가 만점인 시험이 15개가 평균이 나왔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20, 30% 안에 들어야지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합격선이랑 평균선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15개가 평균이면 한 18개, 19개면 합격선이에요. 네. 보통 한 그러면 20 몇 개는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한두 문제 때문에 이제 크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쉬움도 크고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채용을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기업의 이 적성 검사의 유형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기업마다 다
다 다르게 보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 자체 유형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딜리버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르지 유형별로 보자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4가지. 그 중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투도 있는 거고 그런가 보죠? 그렇죠. 사트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다 보니까 사트가 일단 제일 이제 적성 검사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사트고요. 예. 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수리, 추리라는 크게 3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노멀한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 과목 평균으로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사실 아직 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조만간에 삼성 사트가 뒤집어진다는 소문은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트 그런 쪽에 좀 인력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정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되게 불안에 떠는 또 취준생들도 있거든요. 바로 이번 주가 시험인데 네. 예, 이번 주는 아닐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바뀐다 하더라도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예. 그 자기가 처음 보는 문제 때문에 당황할 거라서 자기가 떨리는 거잖아요. 네. 다 그래요. 그쵸. 그쵸. 다 처음 보는 거고 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나만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 같이 틀리면 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는 아닐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트 말고 다른 유형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죠. SK 유형이 있습니다. SK 유형은요. 네. 이게 사트도 참 그 학생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SK 그또 H캣이라든가 그 농협, KT가 다 이 유형이거든요. 같은 네. 유형이에요? 네, 비슷한 유형인데 9가지 영역이에요. 영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역이 9가지고 또 20문제 막 6분, 12분 해가지고 엄청 짧은 시간. 그러니까 12분에 그 방정식 20개를 풀고 OMR 카드까지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밀렸으면 끝이네요. 밀려 쓸 수가 없죠, 그거는. 하다가 탁 하고 다음, 하다가 다음, 하다가 다음에서 뭐 내라고 하면 그 OMR 카드랑 정신이랑 같이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SK 시험 본 친구들은 다시는 SK 안 본다 이러고 나오지만 다음에 또 보죠. 그쵸. 그렇군요. 굉장히 또 어렵겠네요. 네. 순발력까지 또 요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네. 사트 그리고 SK 유형 네. 또 2개는 어떤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CJ 유형이 있습니다. 네. CJ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영역이 다 있었잖아요. 영역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100문제, 뭐 110문제 해가지고 한 번에 내요. 근데 이제 그 영역별 문제들이 1번은 언어, 2번은 수리, 3번은 자료, 4번은 도형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다시 6번, 7번, 8번, 9번이 반복되고 하는 계속. 식입니다. 네. 그거를 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푸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좀 골치 아파하는 거죠.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85%나 90% 정도 풀어야지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CJ 유형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마지막 유형이 있잖아요. LG전자 유형이라고요? LG전자 유형이나 뭐 이랜드나 이런 유형들인데 이런 유형들은 크게 언어 수리 크게 2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심플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추리를 보는 데도 있지만 주로 언어 수리 2가지만 보는 데가 많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거든요. 주어진 정보를 읽고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냐를 찾는 거. 네. 그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료 읽고서 자료 해석하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성검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형이 4가지라고 하면은 적성검사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이 4가지 유형 회사에 다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낭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적성 검사를 준비해야 됐던 세대가 아니며 적성 검사를 준비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감사함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적성검사의 유형들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자,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신지 우리 구직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적성 검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면은 어때요? 아무래도 아까 그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당황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되고 좀 위안이 됐고요. 네. 그리고 해주신 말씀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한택 학생은요? 저는 회사별로 유형이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는 걸 잘 몰랐었는데 그런 걸 알고 접근한다면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도움이 되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시안 대표님께서 요즘 취업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적성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네.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네, 그 4가지 유형에서 차별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다양하구나 싶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 딜리버리 방법만 다른 거지 그 안에 내용 물어보는 유형들은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인지, 네.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이것들을 내가 한 문제가 더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좋습니다. 야, 요즘엔 방송도 이렇게 강의처럼. 자, 공감 100%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2부에서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사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는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인턴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